안녕하십니까. 2020년 1월 11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총장 팀의 여러 갈래 수사가 이어지자 검찰 수뇌부를 전격적으로 교체했습니다. 물론 총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 총장 주변에서 청와대 겨냥한 수사를 하는 사람들,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을 싹 바꿨고요. 이번에 또다시 이제 중간 간부급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수사팀을 완전히 와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검찰의 빅4라고 하는 자리에 모두 호남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것을 보면 결국 이번 것도 어떻게 흘러가지 않을까 하는 걸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YS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현철 수사를 어떻게 했었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호남 출신으로 다 채워진 검찰 수뇌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1997년 1월 17일이죠. 이때도 1월입니다. 갑작스럽게 검찰 인사가 납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이게 심재륜 전 검사장 얘기에 따르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아니, 인사 때가 아닌데 보통 2월 달에 인사를 하죠. 근데 1월 달에 갑작스럽게 인사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은 안호만 법무부 장관이었고, 이분은 울산 출신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가지고 전부 다 교체가 됐는데, 이제 총장은 당시에 김기수 검찰총장이죠. 이분 양산 출신입니다. 경남 양산. 그런데 중수부장에 최병국 검사장이 임명이 됩니다. 울산 출신입니다. 역시. 그 다음에 서울지검장에, 이때는 서울지검이거든요. 중앙지검이 아니고, 안강민 중수부장이 갑니다. 경남 마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총장, 중수부장, 서울지검장, 이 사람들이 모두 다 PK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재륜 검사장 설명에 따르면 의아했다는 거죠. 의아했다. 왜 갑자기 때도 아닌데 이랬을까? 근데 그 의아함이 곧 풀립니다. 왜 풀리냐면, 이게 1월 17일 날 이제 전화를 받고, 그때 이제 수뇌부가 교체됐는데, 며칠 뒤에 1월 23일에 한보그룹이 부도가 납니다. 한보그룹 잘 아시죠? 한보그룹 부도의 몸통이 누구냐? 그때 뭐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 몸통이 김현철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물론 확인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에 갑작스럽게 예정에 없던 검찰 수뇌부 인사가 나고, 그리고 나서 한보그룹 부도 사태가 1월 23일 날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건 데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날 것 같고, 거기에 김현철 대통령의 아들이 연루됐다는 소문이 워낙 파다하다 보니까 미리 검찰 진용을 짜놓은 겁니다. PK 일색으로. 그거는 한보그룹 부도 사태에 대한 수사, 이걸 염두에 둔 것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1월 23일 날 한보그룹 부도가 나니까 한보그룹 부도 사태의 원인을 이제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수사를 PK 검찰지휘부가 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겠습니까? 뻔하죠. 한보그룹 부도는 한보그룹 자체의 문제점 때문에 부도가 났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갔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김현철 이름도 안 나옵니다. 김현철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사가 정말 전광석화처럼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빨리 끝내라, 뭐 이런 식의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이제 뭐 김현철 얘기가 언론에도 일부 뭐 보도가 되고 하니까 김현철 씨가 고소를 합니다.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니까 2월 21일에 김현철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를, 피의자 자격이 아니고 적반하장이죠.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서 곧바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홍인길 씨가 김현철 씨를 조사하기 전에 홍인길 씨가 어느 상가에 가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 한보 사태 관해서 뭐 홍인길 수석도
뭘 받았다면서 어쩌니까. 나는 기터럭지에 불과, 기터럭지의 사투리입니다. 깃털이죠. 나는 기터럭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엄청난 화제를 그러면 깃털이 홍인길이면, 홍인길은 잘 아시다시피 홍인길 전 수석은 YS 김영삼 대통령의 금고직이다. 이렇게 알려진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깃털이면 그럼 몸통은 누구냐? 아, 몸통은 김현철이구나.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현철 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서 무혐의 처리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론이 어땠겠습니까? 언론은 또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언론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파헤치고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YS가 급기야는 2월 25일 날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아마 이 사과는 이 김현철 씨가 거론되는 부분에 대한 어떻게 여론을 좀 잠재워 보기 위한 그런 사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YS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뇌부를 모두 PK로 다 바꿔놨지만 언론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을 다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변수가 생깁니다. 3월 10일에 박경식 녹화 테이프라는 거 잘 아시지만 박경식 녹화 테이프라는 게 뭐냐면 박경식 씨, 이 비뇨기과 의사죠. 이 원장실, 박경식 원장실에서 김현철 씨가 이렇게 뒤로 떡 제치고 의자에 앉아서 이 책상 위에 발을 얹어놓고 거기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뭐 그 연합뉴스 사장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바꾸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김현철 씨가 또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여론이 훨씬 더 악화됐겠죠. 이렇게 되니까 YS가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중수부장을 교체합니다. 중수부장을 PK 라인에서 심재륜 전 검사장으로 바꿉니다. 심재륜 전 검사장은 PK 출신 아닙니다. 이렇게 바꿔서 이제 심재륜 검사장한테 이 수사를 맡깁니다. 그래서 결국 김현철 씨가 구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잘 아시지만 뭐 남편이 호남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완전히 포위하는 그런 호남 출신 일색의 빅4 검찰 간부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뭐 빅4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검찰국장은 뭐 인사니까 뭐 이번에 이제 결국 인사를 해서 이제 중간 간부급을 또 완전히 바꿔가지고 아마 거의 수사팀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몰고 갈 겁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은 일선에서 수사하는 이제 옛날의 중수부장, 지금 반부패부장이죠. 이 사람은 심재철 전북 완주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수사부장, 이게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지휘하는 사람인데 배용원 전남 순천, 이 공공수사부장이 옛날에 공안부장이니까 전남 순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후배죠. 이성윤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검찰국장 조남관 전북 남원 출신입니다. 자, 전부 다 이제 YS가 한보그룹 부도 사태 앞두고 PK 라인으로 전부 다 검찰 수뇌부를 바꿨듯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사가 청와대를 조여오자 호남 출신으로 완전히 다 검찰 수뇌부를 바꿔버린 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물론 수사팀은 거의 와해될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1997년 상황을 반추해보면 결국은 반드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그 변수는 박경식 녹화 테이프가 공개가 됐듯이 누군가 내부 제보자나 아니면 내부 정보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게 첫 번째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심이 급격하게 또 나빠질 것이다. 그 당시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하나의 변수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언론입니다. 언론. 지금 언론 방송은 다 장악돼 있다고 보고요. 종편 TV조선과 채널A 정도가 지금 이제 겨우 그냥 할 수 있는 말 정도를 절제해가면서 하고 있는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 대부분 장악돼 있지만 그래도 여하튼 살아있는 곳이 몇 군데는 있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다른 곳도 한 20-30% 몇 군데를 빼놓고서는 다른 곳도 한 20-30%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기자 정신이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7년에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구속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갔던 이유도 언론이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의 언론은 정말 살아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언론은 많이 장악되어 있긴 하지만 살아있는 언론이 아직도 있다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변수, 박경식 녹화 테이프와 같은 그런 내부 제보나 내부 증거가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몇몇 살아있는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곳에 기대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민심이 역풍을, 왜냐하면 민심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어제 한국갤럽 조사를 봤더니 49% 긍정이 여전히 굉장히 높습니다. 자,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당정청이 모두 몰아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선 수사팀을 완전히 와해 수준으로 지금 초토화 작전에 들어간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9%, 긍정이 49%다.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49%를 뒷받침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여기도 바로 호남 민심입니다. 호남 민심.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호남 민심만 가지고 49%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여론조사는 믿어야 한다고. 물론 49%냐 44%냐 이런 거, 그런 부분을 수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을 건 아니지만 수치야 오차가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지금 현재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매우 높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건 왜 그러냐?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기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0대와 40대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 여러 가지의 폭주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그럴까? 그거는 바로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야당은 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을까? 자기네들끼리 싸우거나 자기네들끼리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현재 다른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할 때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론은 조석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석 달 이상 남아있죠, 총선이.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더군다나 지금 역풍을, 저희처럼 오랫동안 정치부 기자를 해온 사람들의 분석, 예상으로 볼 때는 역풍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일들을 지금 연속적으로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이거 우리 목까지 차왔다 하는 걸 청와대가 느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고 어떤 역풍이 불더라도 우선 이거부터 막아야 되겠다라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 때문에 무리수를 두고 이 무리수는 또 다른 역풍을 불러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제 예상이 아니고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의 결정적인 장면이 지금하고 똑같이 오버랩되는 것, 그것이 바로 1997년 김현철 수사입니다. 김현철 수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듯이 저는 이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보복 인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정의를 추구하는 누군가가 어떤 증거를 폭로할 가능성 또는 내부 제보가 터져나올 가능성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유권자들 또는 국민들, 뭐 국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흔히 뭐 얘기를 합니다만, 여하튼 정의를 쫓는 국민들, 그 국민들 사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 이 수사팀 와해, 수사팀을 붕괴시키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 무리수,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역풍을 불러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변수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억누르려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어떻게 해서든 사퇴시키려는 이런 노력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 수사를 호남 출신 일색으로 검찰 수뇌부를 구성함으로써 이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노력, 이 노력도 또한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바로 23년 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의 그 김현철 수사를 보면 이것도 그때의 그 과정을 밟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을 해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